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경제 위기는 1929년 미국 대공황이었어요. 많은 개미들의 계좌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고 평생 모은 돈이 종이 조각이 됐었죠.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4명 중에 1명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폭락 직전에 가진 주식을 전부 팔아치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는 조셉 케네디입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공황을 알았을까요? 놀랍게도 그에게 신호를 준 건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도 정치인들도 아닌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흥청망청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주식을 안 하면 바보 취급받던 시절이었죠. 공장 노동자들도 식당 종업원도 택시기사도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에 뛰어들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빚을 내서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케네디는 여느 날처럼 구두를 닦으러 갑니다. 그런데 구두를 닦던 그 소년이 어떤 종목이 오를 거라면서 주식 정보를 슬슬 읊는 겁니다. 그 순간 케네디는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내 주식을 비싸게 사줄 호구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케네디는 그 후 곧바로 가진 주식을 전부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을 증명이라도 하듯 폭락을 불과 9일 앞둔 어느 날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어빙 피셔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가는 이제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 모두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이 상승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전형적인 개미를 유혹하는 멘트였는데도 말이죠. 당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무너졌고 그리고 케네디는 그 지옥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2008년 이번 무대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엔 하나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은행들은 이 믿음을 등에 업고 돈을 거의 아무에게나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득도 직업도 재산도 증명하지 않아도 됐어요. 길거리 거지, 매춘부, 심지어 강아지도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그렇게 빌린 돈으로 사람들은 집을 사고 또 샀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빚으로 집을 몇 채씩 사들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도 살아갈 수 있고 별 문제가 없잖아요. 암튼 이런 미국식 투자 교육 철학에 반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마이클 버리죠. 마이클 버리는 이런 미친 현상을 보고 미국이 무너지는 쪽에 돈을 걸었습니다. 당시엔 모두가 그를 비웃었고 믿지 않았지만 결국 2008년 그 확고했던 믿음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150년을 버텨온 거대 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그 충격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던 마이클 버리는 홀로 시대의 신호를 읽어낸 세기의 투자자로 남았죠. 그리고 이런 버블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98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세계의 정점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일본이 세계를 휩쓸었고 넘쳐나는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렀어요. 주가는 끝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1989년 마지막 거래일 니케이 지수는 38,915 역사상 최고점을 찍습니다. 땅값은 한술 더 떴습니다. 도쿄 황금부지 하나의 값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 이런 말이 진지하게 돌 정도였으니까요. 골프장 회원권 하나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고 돈이 넘쳐나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까지 사들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영원히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고 환락거리를 누비며 유흥을 즐겼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1990년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고 니케이, 부동산 모두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투자한 일본 사람들도 같이 박살이 났죠. 보통의 위기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어요. 거품이 꺼진 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 속으로 빠져듭니다. 일본 안으로는 고령화와 얼어붙은 소비, 디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았고 밖으로는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한 번 꺼진 불씨는 좀처럼 다시 타오르질 못했어요. 무너진 주가가 1989년에 그 최고점을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4년. 그리고 그 시절의 화력만큼은 아직도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이제 2026년 오늘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요즘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요?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HBM이 미래다. 평소 주식이라곤 쳐다도 안 보던 삼촌도, 회사 동료도 어느새 삼성전자 몇 주, SK 하이닉스 몇 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이닉스 안산 호구 어딨누? 라는 말이 오픈 채팅마다 돌아다니지 않나요? 정말 웃긴 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4년까지만 해도 뭐 산업 스파이니 내부 분열이니 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어요. 물론 정말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진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1929년에 구두 닦기 소년, 집을 5채나 산 스트리퍼, 환락가를 누비던 1989년의 일본까지 시대도 나라도 주인공도 전부 달랐지만 무너지기 직전의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외쳤고 평소 투자와는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까지 앞다퉈 뛰어들었죠. 오해는 마세요.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곧 무너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사조차 알려주지 않는 영역이니까요. 다만 딱 하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모두가 욕심에 눈이 멀었을 때 조용히 그 욕심을 걷어들었다는 걸요. 그리고 오늘 한번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당신 주변에 구두 닦기 소년이 과연 누구인지요. 부디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